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입니다. 하나, 장애노인 당사자 단체인 전국장애노인연대가 출범하여 65세 이상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 리더스 포럼에서 장애인 정책이 선언이 아닌 제도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 국내 최초로 장애인 친화형 복지 대피소 훈련이 강릉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넷, 서울관광재단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해설 투어 코스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다섯,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전시 어두운 미술관이 다음 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여섯, 한국장애인 인권상위원회가 제27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후보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의 장애노인 당사자 단체인 전국장애노인연대가 8월 21일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표는 박명애 대구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맡았습니다. 전국장애노인연대는 장애인이자 노인인 장애노인이 사회 전반에서 겪는 이중차별과 배제를 개선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대신 제공되는 장기 요양 서비스는 하루 4시간 수준으로 실제 돌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도는 장애와 노인을 분리해 바라보는 이분법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장노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제안과 토론회, 실태조사,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장애노인 증언대회 나에게 65세란도 함께 열려 당사자들의 생생한 경험이 공유되었습니다. 박명애 대표는 65세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긴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다며 이제부터는 누구도 거주시설로 내몰리지 않고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4일 열린 제2차 장애인 리더스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제도적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를 돌봄 국가 책임제,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이동권 확대 등의 정부 핵심 과제임을 설명하며 공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장애인단체 리더들이 참석해 예산 부족과 정책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진병진 회장은 발달장애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 책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고 경남 장총 김동우 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예산은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낮다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회 안팎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제도화까지 나아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 더 프라미스가 국내 최초로 장애인 친화형 복지대피소 훈련을 8월 20일 강원도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시각장애인 6명, 발달장애인 15명 등 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모의대피 훈련으로 슈퍼태풍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이들은 대피소로 이동해 맞춤 돌봄, 심리지원, 안전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실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DWAT, 강원재난회복지원단 소속 재난복지사 38명이 투입돼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했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체계적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자들은 단순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대피소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재난복지사들도 장애 유형별 대응법을 숙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프라미스는 앞서 원주에서 노인 친화형 대피소 훈련을 진행했으며, 오는 28일 강릉 옥계면에서 지역사회 수요조사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동은 더 프라미스 상임이사는 장애인은 늘 재난 대응에서 후순위였다며, 이번 훈련은 약자의 존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투어 프로그램에 국립중앙박물관과 태릉을 새로운 코스로 추가해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현장 영상 해설 투어는 시각장애인이 청각과 촉각을 활용해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영상 해설사가 촉각 교구 등을 활용해 시각적 정보를 설명합니다. 새로 추가된 국립중앙박물관 코스에서는 천사, 고대 유물과 성덕대왕 신종소리를 체험할 수 있으며, 태릉 코스는 국릉유적본부와 협업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오대궁과 서울공예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등 9개 코스가 운영되어 왔으며 4월에서 8월간 122명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활동보조인과 동반 참여가 가능하고, 서울 다노림관광의 휠체어 리프트 미니밴을 통해 이동이 지원됩니다. 예약은 영상해설사무국 전화 02-393-4569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촉각으로 예술을 감상하는 전시 어두운 미술관이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대학로 이음센터 이음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이 전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세계 명화를 촉각 작품으로 재현한 국내 최초의 전시로, 관람객은 손끝으로 작품을 체험하고 동시에 전문 성우의 음성 해설을 통해 작품 배경과 예술적 의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 해설은 한국시각장애연합회가 원고를 감수하고 성우 서혜정과 이규화가 재능 기부로 참여해 품질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감각을 확장해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제27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후보를 오는 9월 19일까지 공모합니다. 이 상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격려하는 상으로 올해로 27회를 맞이했습니다. 공모는 인권 실천, 국회의정, 기초자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5개 부문으로 나누며 수상자는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됩니다. 접수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추첨 및 응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